정신 차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현대차, GM 뭐. 그래서 테슬라가 잘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의 시대편입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는 또 기업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면서요? 어떤 기업들인 건가요? 주가가 떨어지는 세 가지 유형. 네. 제가 아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네. 개념으로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아까 채권 금리에서 주식 금리로 넘어올 때 높으면 높을수록 COE가 높다라고, 그러니까 그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그러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으면 주가가 낮겠죠. 네. 그럼 주가가 높은 기업,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가 높은 기업은 안 사면 돼요. 네.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채권에서 주식, 그러니까 예금에서 넘어올 때 어떤 기업한테는 내가 더 많이 요구할까? 제가 이제 악덕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기업인 이런 기업이 있어요. 우리 찍고 있는 이 지역 근처에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되게 특징이 그 골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골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골프장이 매년 적자가 많이 나요. 네네. 되게 좋은 골프장인데 네.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성수기 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오너들만 자기들끼리 치려고. 자기 돈 아니면서 회사 돈이면서. 이야. 자, 이 얘기 들으면 좀 어떠신가요? 야, 그런 회사에 투자하느니 아이씨, 나 10% 더 줘도 나 안 해. 그냥 예금하고 말지. 그런 회사에는 투자 안 해.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높은 기업이라는 건 악덕 기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 특징이 뭔가요? 내가 오너인데 네. 주주를 알기를 무섭게 하는 거죠. 우습게 하는 거죠. 주주에 대해서 귀한 줄 알고 내가 사업을 하면 주주한테 잘 얘기도 해주고 내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잘 얘기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돈을 벌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배당도 좀 주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를 흔히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일수록 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네.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주가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악덕 기업은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높을수록 이게 안 좋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두 번째는 게으른 기업은 되게 이게 높습니다. 게으른 기업이라는 게 무슨 네. 얘기인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인 게 똑같은 개인인데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향도 같고 학교도 같고 회사도 같고 승진도 똑같이 했어. 결혼도 똑같이 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은 재테크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이 사람은 재테크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어. 네. 지금 이 얘기가 되게 많이 요새 들리잖아요. 많죠. 신문에도 나오고. 벼락거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이걸 똑같이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사도 똑같이 사업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회사도 잘 경영하고 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번 돈을 잘 운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번 돈을 그냥 예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COE가 높을까, 이 회사의 COE가 높을까 생각하면 이 회사의 COE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적용되는 금리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투자했던 그런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기업은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전체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할 때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을 보니까 제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의 현금이 1,500억이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샀죠. 네. 근데 안 오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CIO를 만났어요.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1,500억이고. 그랬더니 저희가 이거를 말이죠, 매니저님, MMD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MMD? 지금 MMD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금보다 한 0.05% 정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비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여기다 넣어놓지 왜 이 회사 주식을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하고 말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가진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금에 넣지 않고 이 회사에 넣은 보상을 해줄 정도 네가 고민을 해서 이 1,500억이라는 돈을 네가 잘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다 회사를 사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기업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그랬어요.
현대차가 2014년에 한전 부지를 10조 원을 두고 샀다라는 거 가지고 주가가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인 거죠. 현대차 니만 할 수 있는 데다 돈을 써야지. 나도 할 수 있는 데다 돈을 쓰면 어떡하냐. 부동산은 나도 살 수 있다. 부동산 살 거면 내가 왜 네 회사의 주인이 되냐.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버린 거죠. 네. 근데 지금 현대차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대차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써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사고 네. 그리고 미래 산업을 투자를 하고 네. 이런 거는 주주로서 봤을 때는 저거는 내가 저 돈이 있어도 저런 거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재테크를 잘하는 회사인 거예요. 자본 정책을 잘 쓰는 회사인 거고요. 네. 이걸 잘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고 이걸 네. 못하는 회사는 주가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한데 실적의 변동성이 큰 애들은 네. 하기 싫어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실적이 안정적인 애들은 COE가 그러니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낮겠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일수록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쭤볼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어쨌든 현대차가 그 삼성동에 4억을 짓는 부지를 샀잖아요. 그건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한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주가에는 어쨌든 그 당시는 하한가를 맞고 있지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이제 현대차의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네. 현대차의 아주 일부지만 주인이 된다라는 걸 그쵸. 의미하잖아요. 항상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대차라는 회사가 네. 땅을 산 거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이게 이 땅을 통해서 뭔가 여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뭔가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뭘 해서라도 나한테 돌아오려면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나한테 배당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뭘로 되든 이 회사 성장하는 데 사용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실 이 땅은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현대차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은 조금 듭니다. 주주의 관점에서. 주주의 관점으로. 결국에는 이게 돌아올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요즘에 사실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또 반등도 하긴 했죠. 네네. 좀 향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테슬라가 사실 저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한 회사는 네. 누구였을까요? 금융위.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해서 금융위기가 극복된 것도 맞지만 네. 실제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거를 소비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네. 이렇게까지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08년, 2009년에 아이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아이폰, 스마트폰,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이런 생태계가 생겨남으로써 얻어진 부가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사실 네이버 쇼핑도 뭐 카카오도 다 그리고 거기서. 뭐 모든 뭐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안드로이드라는 생태계, iOS라는 생태계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만든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유효한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테슬라도 그런 관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성공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데 매우 중요해요. 네.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애플이 그렇게 매기 효과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생태계를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M&A를 하든 어떻게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애플이 저거 다 먹겠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테슬라가 저렇게 25,000불짜리 뭐 전기차를 만든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동차 회사들끼리 이합 집산이 일어납니다. 맞죠. 가만히 그냥 아이고 나는 배 따을 거고 뭐 이러던 회사들이 정신 차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대차, GM 뭐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죠. 전기차에 투자하고 자율주행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사실은 연준도 있지만 테슬라 효과도 테슬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잘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테슬라의 주가가 잘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테슬라가 결과적으로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내서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돈도 벌고 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 그 거예요. 경제 위기 이후로 애플의 주가는 그때보다 지금 엄청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네, 네, 네. 그럼 테슬라도 약간 성공한다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테슬라가 이제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뭐 그게 현실화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하실수록 이거에는 각자의 판단의 영역에 맡겨야 되지만 이런 걸 꿈꾸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을 만들어요. 네. 이게 조만간 이제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 전기차에서 네.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전기차에서 스스로 연산해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야 이게 좌회전해라 아니면 우회전해라 이런 걸 여기 안에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를 엄청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행거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면 이 계산을 이 자동차에서 안 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어딘가 서버에서. 위성에서 하는 거죠. 테슬라가 계속 위성을 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서 위성과 통신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위성에다가 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얘가 계산 빨리 합니다. 쏴주는 거죠. 좌회전해. 이렇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근데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기로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의 전기차들이 이거를 앞서기가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위성이 없잖아. 위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계산하려면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네. 그러면 배터리가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해도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막 주가 전망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위성을 가진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많이 뭐 앞서 간다라고 하면 앞서 가는 건데 네. 너무 앞서가다 보면 또 이제 넘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진짜요? 네. 미래에 계신 분 같네요. 자, 지금 현재는 3월 중순이죠. 네네. 김 작가 TV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아마 다음에 또 뵐 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주식 투자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뭐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왜 힘들어요? 왜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맞아.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왜 의사결정이 피곤하냐면 이걸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 사장님이 연봉이 높을까? 의사결정 하니까. 그렇죠. 책임지니까. 물론 책임 안 지는 사장님, 나쁜 사장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잘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매번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맞아. 어제 뭐 주식시장에 뭐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사서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안 오르면 어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충분히 공부해서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나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한번 해보면 이거는 내가 일단 저장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회사를 찾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둘이 얘기를 해봤을 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저도 주식 운용을 할 때도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사람 바뀌는데 그 생각을 얘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왜 들고 있지? 내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해보시는 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기록도 해보시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특히나 지금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비중이 낮아졌든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지고 비중이 올라갔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10%는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주가가 빠져서 7%가 됐다. 그럼 10% 채워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도 맞추고 이런 과정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팀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작년부터 개인 치고는 그냥 제 자산 안에서 좀 세게 한 것 같은데 야 이게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사결정에 그 에너지도 더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는 그냥 어느 걸 투자할 때 이게 뭐 다음 달 그다음에 분기도 모르겠고 한 1년 뒤, 한 5년 뒤에 이 회사 지금보단 떨어져 있을까? 지금보다 올라져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좀 그냥 여기 놔두자. 여기 저장해 두자. 그 정확한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뭔가 돈을 좀 놔두면 지금보다는 더 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도 편하고 뭔가 MTS, HTS도 좀 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공부도 안 하고 대충 묻어놓고 이런 개념은 그 아니에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만의 제대로 된 생각을. 기업을 그렇죠. 사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려운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자기만의 공부를 하실 때 요 이효석 팀장님이 쓰신 책 미스터 마켓 201 함께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잠시만요. 마이크 다시 두시고요. 자, 아마 이거는 지금 촬영이 끝난 버전으로 해서 이제 카메라 돌아간 버전으로 아마 찍히고 있을 텐데요. 팀장님 또 유튜브 네네. 하고 계시죠? 네네네. 지금 현재 구독자가 4만 명? 6.4만 명. 네. 제가 원래 10만 명 넘어가면서부터는 10, 11 이렇게 측정하는데 10만 밑에 보신 분들 1000단위까지? 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봐요. 맞아요. 혹시 팀장님 유튜브 채널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네이버에서 이효석을 치시면 네. 이효석 작가가 나옵니다. 메밀꽃 필 무렵. 그런데요. 유튜브에서 이효석을 치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냥 이효석을 치시면 제가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근육이 단단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지금 쌓아놨던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공부하시는 채널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이효석 아카데미 검색하시면 나오죠. 네. 그 팀장님의 영상의 썸네일이 좀 어그로가 별로 없어서 클릭 안 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안에 내용들은 또 좋은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